안녕하세요. 김용호 회계사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하는 세법 상식 시간에서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유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나 혹은 이제 투잡을 하시는 근로소득자 분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때 이게 기타 소득으로 받을지 사업소득으로 받을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나한테 더 유리한 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꼭 세상 시리즈를 계속 쭉 보셨으면은 원천징수,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실 테니 그럼 이제 어떨 때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타 소득의 특수한 과세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타 소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득에도 있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80만 원을 주고 골프채를 사와서 100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 케이스에서 1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8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때 100만 원을 이제 수익 금액이라고 하고 80만 원은 필요 경비라고 하는 것이죠. 단어가 낯선데 그냥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제 수익 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문제는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직접적으로 추적하기 어렵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처럼 매번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다 보니까 영수증 같은 거 증빙 모아서 경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되도록 사업자 카드로 한 번에 모아서 비용 정리를 끝내는 편이고, 그 외에는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로 받아서 홈택스에서 나중에 자동으로 조회가 되도록 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가 사업자 번호가 있고 사업자 카드를 이미 만들었고 하여튼 이런 기타의 준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은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하는 게 상당히 귀찮고 번거로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비용이 있는데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불리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우승 상금의 경우에는 상금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어떤 골프 대회에 우승 상금이 1억 원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8천만 원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기타 소득은 2천만 원으로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8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있지도 않았는데 나라에서 그냥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물론 실제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비용이 8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8천만 원 이상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이건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혜택을 주기 위한 개념이라서 진짜로 비용이 있는 케이스는 그 비용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줘요. 다만 실제로 기타 소득에서 그렇게 필요 경비율보다 더 많은 필요 경비가 있는 케이스는 흔치 않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면 세금이 엄청 줄어들겠죠? 실제로 골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가 비용이랑 캐디분 인건비, 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에 체류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이 중 또 대부분은 후원사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그게 8천만 원씩 될 일은 없을 테니까 거진 1억 원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필요 경비로 8천만 원이나 빼주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하고, 그러면 이제 대단한 혜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혜택을 줄까요? 그거는 상금을 거저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프 선수가 이 투어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썼을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딱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쓴 돈 그 자체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 선수가 그 정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투어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들인 노력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연습하고 코치 받고 장비 구입하고 골프장 이용료로 들인 돈도 모르긴 몰라도 상당할 것이고요. 다만 그런 비용들이 상금과 1대1로 연결이 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당연히 발생했을 비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상금 전체에 대해서 다 세금을 걷어가면 너무 가혹하고 불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80%나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기타 소득은 저마다 필요 경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다 80%나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서화나 골동품의 경우에는 90% 정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 접하는 기타
기타 소득의 경우 대체로 60% 정도 인정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산 비밀, 상표권, 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로 받은 금품, 원고료, 인세,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서 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서 해설, 개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영역, 변호사, 저 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서 보수 또는 그 밖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등 상당히 많은데, 이런 종류의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60% 정도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즉 제가 어디 가서 비정기적인 회계 실무 강연을 하고 100만 원을 받으면은 그 중에서 60%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죠. 다음 과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 금액의 20%를 원총 징수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 대회에서 10억 원에 대해서 상금을 받았으면은 80%인 8천만 원이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서 소득 금액은 2천만 원이 되고요. 그 2천만 원의 20%인 400만 원이 원천 징수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지방세가 10% 붙어가지고 최종적으로 44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상금의 약 4.4%가 부담되는 셈이고요. 또 제가 비정기적인 오프라인 회계 강연을 해서 100만 원을 받았다면은 그때는 60%인 60만 원이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서 40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되고요. 거기에 20%인 8만 원이 원천 징수 되겠죠? 또 역시나 지방세가 붙어가지고 최종적으로 8만 8천 원을 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받은 강의료 100만 원에 8.8% 부담하는 셈이고요. 특히 프리랜서 분들이 접하는 인적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면은 3.3% 원천 징수이고 기타 소득은 8.8% 원천 징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만 봐서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3.3% 원천 징수라서 세부담이 적은 것 같은데 기타 소득이 더 불리한 것일까요? 그건 당연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안 찍었겠죠? 계속 꼭 세상 시리즈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천 징수는 그냥 원천 징수일 뿐이지 나중에 실제로 세금 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는 소득 금액 30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갈리는데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소득과세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60% 필요경비율의 소득이라면 역산해서 연간 받는 돈이 75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종합과세예요. 그 밑으로는 원천 징수하고 끝나는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고 원한다면 종합과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끝나면은 세율은 아까 말씀드린 20%로 딱 고정이고요. 종합과세로 넘어가면은 세율은 이런 세율을 따라서 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소득이 있냐 없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개인별로 유불리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기타 소득이 700만 원 정도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6%짜리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20%로 원천 징수로 끝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해요. 이럴 때는 종합소득세로 가서 신고를 하고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20% 먼저 걷어갔던 게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납부세액이 돼서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어가지고 세율 구간이 높다면은 그때는 그냥 20%만 내고 끝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유불리를 따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함부로 뭐가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만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타소득은 그런 거 없이도 상당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기타소득이 유리한 케이스가 많겠지만 만약 내가 사업소득 전체로 봤을 때 필요경비가 많다면 그때는 사업소득이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만약 강의만 한다고 치면 솔직히 강의에서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만한 비용이 크게 없겠지만 제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제가 만약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임대료,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경비가 있다면은 오히려 사업소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 허무한 결론이지만 유불리는 사람마다 달라요.
유불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는 과세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공부를 좀 해봤지만 과세 구조를 파악이 잘 안 되고 어렵다 싶으면은 그때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인터넷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가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까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기타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 이건 뭐가 유리한지 따져서 나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상 경상적이면 즉 반복적이면 사업 소득으로 봐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일시적이면은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면 아무리 기타 소득이 유리해도 사업 소득으로 분류해야 하겠죠? 원칙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